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수업이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그 8월에 그 마지막 했던 그 뒷부분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 65쪽에 있는 특정 부분 색상 칠하기, 그레이디언트하고 페인트 도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그레디언트는 어떤 특정 영역을 다양한 모양으로 꾸밀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레디언트 툴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스타일과 모양에 따라서 각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습하면서 보도록 하고 페인트 통은 클릭 한 번으로 특정 영역에 원하는 색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냥 이게 그 페인트 통으로도 칠을 할 때 어떤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영역별로 색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역을 지정할 때 그 사용할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는 마술봉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창을 열었어요. 근데 이렇게 포토샵 창이 저처럼 가지런하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 막 건드렸다든지 했을 때 화면이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창이라는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작업 영역에 필수 재설정이라는 거. 자, 요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창에 들어가서 작업 영역 필수 재설정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창들을 정지를 해 놓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65쪽이니까 65쪽에 있는 예제를 보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화면에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찾는 위치가 바로 데이터 위치가 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그 포토샵을 안 하다가 다른 작업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포토샵 샘플 예제를 어디다 받았는지 그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저는 뭐 그 로컬 디스크 뒤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마 예전에 저하고 수업할 때는 바탕화면에다가 포토샵 예제를 넣어놓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가 없으시면은 좀 잘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래도 어떤 자료가 안 보인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제가 이따 끝날 무렵에 그 포토샵 그 한국복지통신협의회 그 게시판에 그 샘플 설치하는 방법이 녹화된 영상이 있어요. 그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치하시는 방법으로 혹시 컴퓨터가 또 새로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는 또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열어서 025 플랜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왔어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니까 이것은 어떤 도형을 그려서 각각 하나의 면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죠? 자, 그리고 언제나 그 도구는 사용을 하실 때 다른 도구가 선택이 되었을 때는 혹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는 맨 위에 있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놓고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쓰고 나시면 여기 선택 도구라는 걸 이동 도구라는 거 이동 도구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지금 배경 레이어 하나가 있죠. 이 레이어를 한 3개, 4개 정도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레이어 복사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컨트롤 J라는 단축키가 있었어요. 컨트롤 J 하면 레이어 1번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는 마우스를 올려놓고 그대로 끌어서 아래쪽에 있는 새 레이어 만들기로 이렇게 끌고 가셔도 또 하나가 생기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갖고 레이어 복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복제할 거냐도 물어보죠. 자, 레이어 복제 문서의 복제 4번.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창을 제가 좀 살짝 끌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잘 보이게끔. 자, 그래서 제가 레이어를
이렇게 총 하나를 불러와서 5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이 레이어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자, 레이어 이름 바꾸는 방법은 배경은 그대로 놔두시고 레이어 1이라는 데다가 더블 클릭, 글자에서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2, 자, 이게 잘못했으면 지우고 다시 한번 2, 그 다음에 3. 더블 클릭했을 때 바로 이름 쓰시면 돼요. 글자에서 더블 클릭입니다. 옆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다른 메뉴가 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자에 있는 부분, 레이어 이름이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한다는 거. 더블 클릭 하시고 4 하고 엔터 쳤습니다. 그래서 총 5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경은 그대로 놔두고 레이어 1번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1번에서 작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레이어 1번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에 있는 레이어 4번, 3번, 2번은 눈을 눌러가지고 다 꺼주세요. 자, 이거는 레이어를 보이게 하는 거, 안 보이게 하는 거, 이거 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거의 몇 개월 동안 또 포토샵을 손을 놓다 보면은 아마 예전에 알았던 그 기능들도 잊어버려서 좀 새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근차근히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게끔 천천히 다시 되짚고 가겠습니다. 자, 레이어 1번 선택이 됐어요. 눈 켜졌죠? 그리고 2번, 3번, 4번 눈 껐습니다. 눈을 껐다는 얘기는 1번에서 작업을 하면 위에 2, 3, 4번에 어떤 작업을 했어도 눈이 꺼져 있으면 1번 내용만 보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우리 도구, 오늘 배우려고 했던 그레디언트 도구, 그레디언트 도구가 어디 있냐면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중간쯤에 잘 찾아보시면 여기 도구가 있는데, 자, 이 도구를 길게 누르면 페인트 통,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해서 2개의 도구가 보입니다. 자, 이거 찾으셨을까요? 그레디언트 도구 눌렀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도구를 하는데, 이때 저기 위에 옵션 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구를 선택하면 항상 먼저 또 살펴야 될 부분이 여기 옵션 부분이죠. 옵션에 그레디언트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역삼각형이 있어요.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하면 도구 재설정. 그래서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도 쓰고 나서 어떤 옵션을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은 위에 있는 옵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사가 진행하는 거하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라도 뭔가 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여기 도구 재설정을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자, 도구 재설정해서 기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이상하네. 나는 왜 여기 색깔이 뭐 빨강색으로 나오지? 나는 흰색으로 나오지? 색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그건 또 어디서 그러냐? 왼쪽 도구창에 보시면 여기 정경색, 배경색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정경색, 배경색 그 위쪽에 보면은 기본 정경색, 배경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검은색, 흰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 보이세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거는 정경색과 배경색을 전환하는 아이콘입니다. 한번 누르면 다시 그러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가 들어왔는데도 이 강사 화면과 내 화면이 다르다. 그것은 여기 색깔 때문에 그런다는 거. 정경색, 배경색. 그래서 기본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했고 도구 재설정 했고 이제 강사 화면과 똑같이 색깔도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가셔서 이 모양들이 있습니다. 선형,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뭐 방사형 똑같은 색인데도 여기 5개 중에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칠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 자, 첫 번째 갖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갖고 자, 여기 화면에서 그냥 여기 둥근 사각형이 2개가 있죠. 바깥쪽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래그 했더니 어때요? 지금은 전체가 다 들어갔어요. 나는 그 안쪽에만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영역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실수했을 때 되돌아가는 단축키가 컨트롤 Z죠. 기억나십니까? 자, 컨트롤 Z 또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은 여기 오른쪽 화면에 이건 뭐죠? 작업 내역. 그렇죠. 작업 내역이에요. 작업 내역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그레디언트 마지막에 작업했던 이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계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셔도 되고 컨트롤 Z라는 단축키가 생각나면 컨트롤 Z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왜 안 눌러지죠? 예, 조금 이렇게 느리게 올려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을 칠하려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부분 내가 전체에다 칠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한쪽의 면에다만 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우리 선택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그 정사각형이라든지 정원, 그 다음에 이게 눌러서 올감이나 다각형, 자석,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있는 게 뭐였냐면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선택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동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그 녹색 테두리 있는데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화면을 조금 맞출까요? 자, 컨트롤 0 하면 화면 맞춤이죠. 컨트롤 0 해서 화면 맞춤 해주시고 선과 선 사이 가운데 하얀색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 정확하게 한번 눌러주세요. 자, 눌렀더니 어디가 선택되냐면 그 사각형과 사각형의 바깥쪽, 그래서 그 안에 테두리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여길 선택했습니다. 자, 여길 선택했으면 다시 그라디언트 도구 가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가신 다음에 색깔도 검정 흰색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는 다른 색을 좀 주고 싶다 하시면은 저 위에 옵션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있어요. 검정 흰색. 그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네 번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빨강,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눌렀어요. 더블 클릭했어요. 하시고 자, 이렇게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대각선까지 해서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그랬더니 앞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때요? 어떤 영역 안에만 색깔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잘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색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모양. 자,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해서 자, 이 비행기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내가 비행기에서 드래그를 하지만 비행기에는 색깔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된 영역에만 색이 들어간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했더니 빨강색은 어디로 가버렸네요. 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이 가운데서부터 했더니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저 위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색깔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스타일, 모양을 어떤 거를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랬더니 뭐 각진 모양처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위에서 아래로도 해보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해보시고 대각선으로도 해보시고 어때요? 자, 각각 색이 달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다섯 번째도 했더니 한쪽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걸로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 되셨을까요? 다 되셨으면 선택 해제를 해야 되겠죠? 선택 해제하는 단축키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선택이라는 메뉴 찾아갑니다. 선택, 그 다음에 선택 해제, 선택 해제하니까 컨트롤 플러스 D 나옵니까? 자, 그래서 단축키라는 것도 자주 쓰다 보면 생각이 나지만 오랫동안 안 쓰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는 메뉴를 찾아가면서 한 번씩
기억을 더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D가 선택 해제입니다. 자, 선택 해제했어요. 됐나요? 자, 선택 해제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또 이 안쪽의 원에다가도 색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쪽 그 사각형도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자동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여기 선 있는 데서 누르지 마세요. 선을 눌러버리면 선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선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선을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선이 선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택할 때도 어느 자리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선택 해제하고 자, 여기 하얀색 빈 공간 이렇게 선택했어요. 비행기를 뺀 사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해서 자, 이번에는 파랑, 빨강, 노랑 해서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원형으로 모양 넣고 싶으면 원형으로 모양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각진 모양 넣으셔도 좋고 이제 마음대로 칠해보세요. 이런 모양도 좋고요. 자, 예를 들어서 꼭 뭐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했더니 파란색이 먼저 들어오더라. 근데 나는 이쪽에다 노란색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시작하는 위치를 바꾸시면 돼. 또는 저 위에 옵션 창에 반전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아래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때도 자 보세요. 파란색이 너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끝에서 끝까지 하지 말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비행기 꼬리 있는 데서부터 할까요? 꼬리 있는 데서부터 하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어때요? 이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파란색이 좀 많이 나오게 해볼까요? 근데 노란색이 너무 안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방법으로.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영역이 선택이 되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 영역이 선택이 안 되시면은 이 비행기까지 색깔이 같이 들어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대로 이것도 색깔 칠해 보시고요.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요번에 비행기에다가 또 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또 뭘 해야 돼요? 선택 해제. 컨트롤 D를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D 했죠? 컨트롤 D 하시고 다시 이번에는 비행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비행기 또 여기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자동 선택 도구 클릭하시고 비행기를 꼭 찍었죠? 찍고 그라디언트 해서 그라디언트 또 색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색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색깔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꿔봅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요. 다 바꿔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컨트롤 T에서 선택 해제합니다. 선택 해제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갖고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데 이때 영역을 선택할 때도 선택하는 부분이 다 하얀색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얗지 않고 그 영역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색깔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올가미 툴이라든지 자석 툴이라든지 자석 다각형이라든지 아니면 다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영역도 어느 영역이냐에 따라서 선택 도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자, 지금까지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에 눈을 켜주세요. 자, 2번 레이어 2번 선택하시고
선택해도 눈을 안 켜면 화면에는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눈 켜줍니다. 그랬더니 1번에 작업했던 내용이 안 보여버려요. 자, 레이어라는 거는 층층이 쌓이는 어떤 그 겹겹이 쌓이는 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가 색깔이 흰색이 됐든 검은색이 됐든 뭔가 색이 들어갔다. 그러면 색이 들어가면 아래는 그 색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 이 레이어 개념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열었습니다. 자, 2번을 열고 이번에는 인접이라는 도구의 그라디언트 중에서 그라디언트는 이제 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빼고요. 예. 아까 자동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 중에 저기 보시면은 허용치라는 말이 있고 인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접. 그죠? 그래서 인접이 체크가 지금 현재는 기본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자, 내가 비행기를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쪽 선택했더니 어때요? 비행기만 선택이 됐어요. 그러죠? 근데 요번에는 인접을 체크를 풀어봅니다. 컨트롤 D에서 선택 해제하고 인접에 체크를 푸세요. 체크 푸시고 여기 비행기를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녹색 테두리는 다 빠지고 하얀색 영역이 다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택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색을 칠해보면 압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고 좀 전에 사용했던 뭐 그라디언트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있는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놓고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칠을 했더니 전체가 다 들어가요. 어디만 빼고? 녹색만 빼고. 자, 컨트롤 D 해볼까요? 컨트롤 D 했더니 녹색만 빠지고 이렇게 색깔이 다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컨트롤 Z. 자, 컨트롤 Z 했더니 안 들어간 이전까지 안 가네요. 그러면 작업 내역 열어서 자동 선택한 데까지 가면 됩니다. 자, 자동 선택까지 가서 다시 한 번 더 위에 선택 해제 있는 데까지 올라갈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 자동 선택하실 때는 여기 인접이 되어 있다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클릭한 것과 같은 색깔이 있는 데는 이렇게 넌으로 뭔가 선으로 이렇게 딱 그 테두리가 있어도 그 부분을 다 선택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접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가 편할 수도 있고 체크가 풀려 있을 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허용치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 영역을 32만큼 허용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색깔 너무 단순해요. 테두리는 녹색, 면은 흰색.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딱 클릭해도 선택이 되는데 여기가 얼룩진 어떤 그림이었다. 그러면 한 번에 선택이 안 되죠. 그때는 선택 추가를 하든 선택 빼기를 하든 해서 이 선택 도구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번에 비행기 안쪽만 선택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쪽 선택했어요. 비행기 안쪽 선택하시고 이제 페인트 톤 도구 쓰겠습니다. 자, 왼쪽 아까 좀 전에 썼던 그라디언트 안쪽에 보시면은 페인트 톤 눌렀어요. 자, 이때 위에 보시면 기본이 정경색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정경색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패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정경색이고 자, 여기서 칠을 하는데 어디다 칠을 해요? 이 안쪽에 점선 안에다가 칠. 그러면 이게 까만색 비행기가 됐어요. 됐죠? 컨트롤 T 선택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택을 어디를 할까요? 저 바깥쪽 사각형 테두리 2개 있는데 이 자리에다 놓고 페인트 통 도구 눌러서 그리고 칠을 하는데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여기가 정경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정경색을 나는 빨강색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빨강색으로 바꿔요. 하고 칠을 합니다. 그랬더니 빨강색 테두리 안에 검정색 비행기가 됐어요. 선택 해제. 자, 해제하시고 이번에는 선택을 어디를 할까요? 이 바깥쪽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동 선택 바깥쪽 선택합니다. 바깥쪽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페인트 톤 갑니다.
자, 페인트통 갔는데 요번에는 정경색이 아니라 여기를 눌러가지고 패턴을 한번 가볼게요. 패턴 왔어요. 패턴 왔더니 옆에가 뭔가 창이 그림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서 그 옆에 또 조그마한 역삼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체크라든지 역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목록 단추 그러죠. 그래서 드롭다운 단추, 목록 단추 그러는데 여기를 누르면 뭔가 메뉴들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회색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열었을 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것도 똑같이 맞추시려면 어떻게 하냐. 이 옆에 또 동그라미 삼각형 단추 보이시죠? 이게 메뉴 버튼인데 누르시면 그 안에 패턴 재설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턴 재설정. 그래서 어떤 이런 도구 상자들에서 옵션의 도구들을 이렇게 쭉 누르다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삼각형 단추가 있는데 이걸 눌렀을 때는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메뉴들이 그 속에가 다 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패턴 재설정을 하면은 할 거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확인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가 선택되고 여기를 누르면 또 여기가 선택되고 이렇게 해서 영역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또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패턴 재설정 했더니 너무 기본만 있네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자연 패턴 한번 해볼까요? 자연 패턴. 자, 이거 눌렀어요. 또 바꿀 거냐 물어보죠. 확인. 자, 꽃무늬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여기서 노란색 꽃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 꽃인데, 자,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클릭 하면은 거기 부분에만 이게 노랗게 선이 되어 있어요. 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 레이어를 총 4개를 만들었는데 4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1개, 2개는 저하고 이제 실습을 한 거고 나머지 3번, 4번은 숙제로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예제에서 불러왔죠. 예제에서 불러왔는데 여기 이름이 025 프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저랑 한 거 1번, 2번은 버리겠습니다. 자, 1번 레이어 버릴게요. 자, 1번 레이어 딜리트해서 버리시고 2번 레이어도 딜리트해서 버리시고 자, 그래서 3번 레이어. 자, 3번 레이어는 제가 이름을 바꿔 놓겠습니다. 3번 레이어는 그레이 글씨가 디언트 하고 자, 이걸로 하시고 4번 더블 클릭해서 얘도 아이고 글자가 적다 보니까 더블 클릭을 자꾸 딴 데가 열리네요. 자, 사이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고 네. 자, 이렇게 안 될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해갖고 레이어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가 왜 안 나오지? 자,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 자, 이거 4번은 뭘로 하시냐면은 페인트통. 제가 노트북으로 지금 녹화를 뜨다 보니까 화면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마 이 녹화 중에 약간 뭐 펜 돌아가는 소리 나나요? 조금 귀에 거슬리긴 할 건데 이게 파워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하고 그 다음에 또 녹화하는 반디라는 또 그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조금 이렇게 상태가 좀 과부하가 걸리는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펜 들어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그레디언트, 하나는 페인트 통 해서 레이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색깔 마음대로 입히세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그레디언트를 하든 페인트를 하든 먼저 영역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자,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파일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냥 저장하면 우리가 지금 원본을 가져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덮어 써지는 과정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터 밑에 뭐 연습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번 중간에 컴퓨터를 좀 손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토샵 자료들이 다 날라가서 다시 저는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스 밑에다가 연습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예. 여하튼 데이터가 아닌 여기 밑에 소스 밑에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작업 결과라고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실습이라고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우리 쌤들 그 데이터 말고 그 폴더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습. 자, 실습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도 그냥 파일 이름은 그대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냥 025 plan.psd. 자, 여기서 psd라고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 jpg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 파일은 jpg였죠. jpg를 가져다가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얘가 원본 파일인 psd 파일로 변환이 돼 버려요. 그래서 psd 파일로 그냥 저장하세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그레디언트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페인트 통해서 따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025 플랜 PSD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자, 그레디언트 도구, 여기에는 이제 눈을 감기고 하셔야 되겠죠. 그레디언트 도구 해서 정리하고 페인트통 도구 해서 색깔로 보고 이제 마무리로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SD가 아닌 여기 눌러서 JPG로 자, JPG로 해가지고 그대로 자, 이거는 원본 파일이 있는 폴더가 아니에요. 실습 폴더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작업 끝나고 나서 숙제를 한번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잘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레디언트 도구하고 페인트톤 도구 마무리를 할 건데 어때요? 그동안에 쭉 쉬시다가 하려니까 좀 힘이 드신가요? 예, 그래서 좀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앞에서 했던 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긴 했는데 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 수업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출석한다는 멘트도 좀 달아주시고 마지막에 과제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